좀 공부를 해볼까 했었던 우리 형도형, 기영도 씨. 자, 살펴볼게요. 홀린 사람, 뭔가에 홀려 있어. 사실은 홀린 사람들이야 유혹하는 자, 유혹당하는 자라는 중의적 표현으로 홀리는 사람, 독재 체제의 기만적인 모습, 독재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군중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독재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왜 비판하지 않냐? 이거야.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해. 자유시고요, 서정식입니다. 풍자적이죠. 누구를 홀려진 사람들. 비판적이고 우화적입니다. 옛날 이야기 같아. 독재 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독재자의 기만적 통치와 우매한 군중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였었어.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잘 지적을 합니다. 극적인 방식으로 부정적 현실을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마치 연극 한 편 보는 것 같아, 시가. 우화적 방식으로 현실의 모습을 풍자합니다. 점층적 구성을 통해 선동의 정도가 점점 당하기. 처음에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홀린 사람의 이중적 의미. 미친 거 아니에요.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정신이죠. 홀린 사람은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홀리는 사람, 홀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군중을 홀리는 지배자, 사회와 그들에 의해 홀림을 당하는 군중들, 여론 조작으로 우매한 군주의 복종을 유도하는 독재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 얘기야. 한 50년도 더 된 그때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도 통한다라는 건 슬픈 일이지, 따지면. 이 시는 교묘한 여론 조작 행위를 통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독재 권력과 이에 현혹되어 독재자에게 동조하는 우매한 군중, 그리고 물론 중간에 그 밑에서 얻어먹는 애들도 있어요. 비판의식을 우화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자는 독재자로 보이는 그분을 신격화하는 데 앞장섭니다. 사회자의 외침 속에 그분은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선구자적 인물로 독재자, 우상화됩니다. 사회자의 거짓 찬양에 군중들은 감격하고요. 누군가 깨어있는 존재가 그렇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분의 정체를 의심하자 사회자는 그를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맹목적인 군중들은 사회자의 명령에 따라 누군가를 억압합니다. 그때 그분이 등장해.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자비심을 보여줘. 그분의 독재자로서의 실제가 철저히 은폐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부정적 현실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비슷한 거 아는 거 있지 않아요? 희곡 작품 중에 파수꾼하고 맥락이 닿는다.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늘 세트처럼 파수꾼이 나온다. 다음 페이지 먼저 잠깐 볼게요. 그분에 대한 누군가의 질문이 가지는 의미. 그렇다면 그는 신인가? 누군가의 질문은 그분의 실체의 확인을 요구하는 비판적 목소리.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의미. 누군가처럼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의 모순이 밝혀지고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는 여러분들이 이 시의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지. 홀린 사람이 비판하는 사회 현실은 계속 나온 이야기고요. 얘 봅시다. 그분, 지배자. 위선적 행동과 교묘한 통치술로 군중을 현혹시킵니다. 사회자, 지배자를 찬양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타락한 존재. 그분의 하수인이지. 군중,
분별력을 상실한 무지몽매한 존재들, 대중. 누군가 깨어있는 민중, 비판적인 인물. 그렇게 따지면 요렇게 부정적 인물들과 누군가로 대표되는 긍정적 인물 사이에서의 대립 구조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 파수꾼으로 보면 이 그분 누군가는 파수꾼 다지 다. 하지만 차이점은 파수꾼 다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만 얘는 다른 민중에 의해서 억압받는다.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죠. 머리 써서 읽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아까 나온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러한 시하고도 같이 연결 지어 봅시다. 앞으로 넘어오죠. 시 자체는 슬금슬금 읽힐 겁니다. 사회자가 외쳤다. 인용부호는 없죠. 큰 따옴표.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지배자, 독재자죠.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연쇄법 쓰여져 있죠. 이웃의 슬픔, 이분의 슬픔, 이분의 슬픔, 이글거리는 빛.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감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이웃에게 공감을 했습니다. 선동가의 미사여구, 아름답게 꾸며내는 말. 여기까지 큰 따옴표. 사회자는 하늘에 걸고 맹세했다. 사실 하늘은 권위의 상징이고 진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선 거짓 맹세에 악용되고 있다. 이분은 다시 말하죠. 자신을 위해 푸성기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심지 않았다. 사리사욕이 없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큰 따옴표. 이타주의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때요? 믿을만하고 따를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자는 흐느꼈다.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거짓 울음. 다시 큰 따옴표.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분은 일어서서 이거 너무 짜증나.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엄청 가식적이고 겸손한 척하고 있고 완전 위선자지. 바로 이런 게 교묘한 통치술이지.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군중, 선동가들에게 기만당하는 우매한 민중. 역시 군중도 비판의 대상이지.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박수치죠. 울먹이고요. 실신하고요. 잠깐만 있어 봅시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다시 울먹이고요. 실신하고요. 오케이. 다시 옵시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이 시에 나오는 인물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죠. 깨어있는 민중, 비판적 지식인.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정체를 의심하는 거죠.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다시 큰 따옴표. 당신은 유령인가? 의심의 목소리. 그건 사람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난 네 말을 못 믿겠다. 너의 행동을 의심한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야기하죠. 큰 따옴표.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자꾸 어때요?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비판의 목소리를 미친 소리로 매도합니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러면 요렇게 할까요? 군중들의 사내들 들어가고 여인들 들어갈 거고
사내들 또 나올 거고 분노한 여인들이 날뛰었죠. 선동가에 의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우매한 군중들, 지들 살려줄 사람들 목을 따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것도 너무 짜증나.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역시 어떻게 여기 요렇게 두 개 묶어놓은 그분은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와 같은 맥락이지. 나는 관용이 있다. 나는 너그럽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쳤다. 자신을 욕하는 사람을 저렇게 용서해 주다니 역시 우리 그분 멋져.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가 않았다. 군중들의 아우성. 얘네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가 없어. 그냥 지들 좋아서 그렇게 눈 돌아가 있는 거지. 비판의식을 상실한 군중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배자의 실체가 감추어집니다. 다시 봐. 지배자의 실체를 감춰주는 건 사실 누구야? 군중이야. 니들이 독재자를 네 손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됐을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일단 정치.